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영화가 넘버링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 중인 여러 스핀오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중 하나는 우리가 토레토 이야기의 결말을 보기 전에 나올 것입니다. 빈 디젤 자신이 11번째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개봉일을 공개하도록 스튜디오를 문자 그대로 설득했을 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니버설은 현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와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스핀오프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논의할 내용이 많으며 앞으로 몇 분 안에 다룰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흥행 거물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이는 품위 있는 결말을 만드는 작업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아직 가장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와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핀오프에 대한 소문이 오랫동안 돌았고 그중 일부는 본편 시리즈가 끝난 후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빈 디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영화 직전에 우리가 또 다른 작품을 볼 것 같다고 공유했습니다. 사실은 1년 반 전에 드웨인 존슨이 10번째와 11번째 부분 사이에 프랜차이즈로 돌아온다고 발표되었을 때 그의 단독 프로젝트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홉스와 쇼의 후속편이 아니라 홉스와 단테의 대결을 다룬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이슨 모모아의 캐릭터는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지만 마지막 영화에서 그는 사실상 토레토와 그의 가족만과 싸웁니다. 비록 홉스가 총을 쏜 사람이라서 그의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디젤과 드웨인 존슨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솔로 프로젝트는 충분히 적합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홉스와 쇼에서 카머 역할을 했던 라이언 레이놀즈도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출연진이라면 단독 영화는 충분히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고 11번째 패스트 앤 퓨리어스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홉스는 실제로 프랜차이즈로 돌아오지만 이는 전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빈 디젤은 자신의 게시물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셸 로드리게스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는 그것을 단편 영화 반디트와 비교했습니다. 사실 네 번째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개봉되기 전에 시리즈를 본질적으로 재부칭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일종의 프리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빈 디젤 자신이 감독한 20분짜리 영화로 영웅들이 어떻게 만났고 왜 주유소를 털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배우는 마지막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가 감독을 맡을 비슷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미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줄거리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이국적인 장소에서 촬영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패스트 앤 퓨리어스 7 촬영에 사용된 중동의 사막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디젤의 게시물은 당연히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단편 영화 반디트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영화의 사건 사이에 도미닉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디트는 네 번째 부분의 디지털 에디션에 포함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프리퀄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10번째 부분의 긴장감 넘치는 결말 이후 돔과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화에서 해결될 것이며 그 사이의 캐릭터에 대해 무언가를 촬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거리상 프리퀄을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루크 홉스와 그의 실패한 단독 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가 크레딧 2 장면에 예기치 않게 등장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본질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이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에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10번째와 11번째 부분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그의 스핀오프가 성사되지 않은 드웨인 존슨을 어떻게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 디젤이 감독을 맡는다면 그가 참여하는 데 동의할까요? 솔직히
믿기 어렵지만 가장 수용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프랜차이즈의 지속을 고려하는 동안 빈 디젤은 마지막 영화의 정확한 개봉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1번째 부분은 아직 달력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지만 2016년에 개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또한 프랜차이즈의 25주년과 결말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디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화의 촬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거의 반년이 지났으며 이는 26년에 영화가 개봉될 가능성을 점점 더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두 편의 마지막 영화를 연결하고 결말이 나오기 전에 팬들을 기쁘게 할 단편 영화 프로젝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단편 영화가 극장에 개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개봉될 것인지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있고 정보 유발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모탈 컴뱃의 다부작 인터넷 프로젝트는 광고 없이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의 재부팅이 부러워할 만큼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단편 영화 개봉은 희망 없는 아이디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미니 프로젝트를 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 열화는 컬트 영화 프랜차이즈를 마무리하고 해피엔딩을 가져야 하며 이는 이미 시리즈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영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연을 뛰어넘는 점프, 우주비행, 심지어 죽음까지 시나리오 작가들은 매번 모든 가족 구성원을 되돌려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캐릭터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에서 돌아오지만 특정 영웅 한 명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부분의 끝에서 로만, 테즈, 한, 램지가 탄 비행기가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살아남을 것입니다. 한에게는 이것이 그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두 번째입니다. 레티에게도 같은 수법이 이미 사용되었고 결말을 위해 지젤이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캐릭터는 영화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도미닉의 형제,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번째 부분에서 그는 단테의 계획을 방해하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적인 행동은 그가 아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이콥의 죽음은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으며 그의 마지막 영화로의 복귀는 그것을 망칠 것입니다. 만약 제이콥이 정말로 죽은 채로 남는다면 그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주요 캐릭터 중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런 영웅은 아무도 없으며 그 역시 죽음 이후 시리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프랜차이즈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이콥의 경우 레슬링 협회와의 계약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에 존 시나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이고 영웅들이 죽지 않는 한 제이콥과 함께 단편 영화를 만들어 그가 살아남아 비밀리에 가족을 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그러한 형식은 신화의 일정에 훨씬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말해주겠죠. 흥미롭게도 홉스와 쇼 외에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비밀 프리퀄이 이미 있습니다. 2022년에 개봉했고 모두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한 영화 내일은 더 나은 운이 올 것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강이 연기한 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요 영화 시리즈 첫 등장은 도쿄 드리프트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프랜차이즈 공식 데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서 함께 작업하기 전에 저스틴 린 감독과 성강은 영화 내일은 더 나은 운이 올 것이다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줄거리는 신인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배경은 아시아였습니다. 성강은 도쿄 드리프트 4년 전에 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패스트 앤 퓨리어스 계약을 체결한 후 저스틴 리는 하늘 프랜차이즈의 일부로 보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독은 내일은 더 나은 운이 올 것이다가 본질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한해 첫 등장에 대한 프리퀄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는 여러분이 존재조차 몰랐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스핀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은 톤이라는 이름의 도미닉 토레토의 사촌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영화에 등장하거나 언급된 적이 없으며 스파이레이서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주인공일 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토니가 유명한 사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빈 디젤은 그런데 시리즈에도 등장하여 애니메이션 도미닉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토니를 영화에 포함시켜 가족을 돕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지만 스튜디오는 아직 줄거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이미 프리퀄과 스핀오프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유는 뛰어난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드리프트는 초점을 바꾸어 미지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내세웠고 한해 등장과 사운드 트랙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스파이 게임은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였으며 그 자체로 대상 고객을 제한했고 홉스와 쇼만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내세우면 시리즈에 가치 있는 속편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는 현재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주요 줄거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임박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앤 퓨리어스와 작별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가족에 관한 가장 장엄한 레이싱사가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으며 단지 초점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주요 시리즈가 끝난 후에는 옛 영웅과 새로운 영웅 모두에 대한 전체 이야기 시리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데 패스트 앤 퓨리어스는 절대 죽지 않는다. 패스트 앤 퓨리어스 마지막 경주, 패스트 앤 퓨리어스 빠르고 죽은 자와 같은 제목의 변형을 수십 가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이미 20년 이상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영화관에서 자동차로 물리법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리즈가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오랫동안 그 뿌리에서 벗어나 팝콘과 함께 즐기는 전형적인 현대 블록버스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젤은 이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새로운 스핀오프 제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프랜차이즈에 누구를 더 끌어들여야 하는지 댓글로 꼭꼭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